이렇게 제촌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분의 1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요. 일단 법에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노동력의 범위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농지 소유자가 영농 현장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지만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격 농지의 확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격 농지의 확인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작용한 사실의 확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로 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농지원부라든지, 이게 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농지원부 대신에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을 좀 쓸 겁니다. 여기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서, 그 다음에 농약 비료 구입 영수증, 농약 비료, 그 다음에 농약 등 판매 확인서, 그 다음에 뭐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격농지 사실 확인서, 그냥 사실 확인서를 좀 받으러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후보증서, 뭐 농업일지, 그 다음에 뭐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라면 출하증명서, 그 다음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용농손실보상금 수령 내역. 용농손실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농민이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좀 되겠죠.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유한 농지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뭐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서류상으로 다른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하면은 내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작용 사실을 좀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작용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작용 감면은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가지고 작용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작용 감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작용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작용한 사실까지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농지로 작용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내용과 같죠?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 내용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세대원이 작용을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작용으로 인정되므로 동일세대원이 작용한 경우에는 작용으로 감면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조세정책상 농업인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법 규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농업인이 아닌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세액 감면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농업 이외에 타 직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세액 감면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격농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자경의 판단의 기준으로 소득금액 기준으로 일단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가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자경기간 요건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업활동과 근로활동을 통해서 이 기준금액인 3,7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농사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위에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수익금액 기준으로 자경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기준 이상의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경기간 요건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이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7,500만원, 1억 5천, 3억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요. 이 수익금액 이상이 있다면 자경기간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자경감면을 인정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도농지 이외에 별도 소유 농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거나 양도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 경우는 개인 택시 사업을 하는 기사님께서 이 자경농지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농작업에 참여했다고 봤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직업이 경비원으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의 경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것 외에도 재반 사정을 좀 더 고려를 해 봤겠죠. 다른 직업이 있지만 세액 감면을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농지 규모가 소규모로 청구인이 농지 원부상 자경농으로 실농 보상금을 직접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인근 업체의 일용근로 형태로 근무한 점을 볼 때 실농 보상금을 직접 수령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근로 형태로 일을 했다는 거죠. 다른 직업이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자경을 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조부모, 부모 등 3대가 함께 거주하고 가족들 중 노동력이 가장 왕성하여 직장을 이유로 농사일에 전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유한 농기계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이 있고 농번기에 휴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좀 될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하여도 토지와 양도인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여기서도 내용들을 보면 재반 사정을 좀 확인을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이틀에 하루는 농사일이 가능하다. 양도인은 59년 동안 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다음으로 보면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제시되어 있죠.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의 구입 및 투약 사실. 이상으로 다른 직업이 있지만 자경 감면이 인정된 사례였고요.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 자경 감면이 부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토지 보유 기간 중 계속하여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경찰관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아파트 경비원과는 달리 경찰서 내에 좀 상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죠. 본인은 주말에만 부친을 도와 경작을 보조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은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재배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까 전에 다른 직업이 있지만 자격 감면을 인정해준 사례에서 공무원도 있었죠. 이번에는 인정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달랐겠죠. 시청 공무원은 농사 활동을 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본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세액 감면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자격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이 있고 직접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취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세액 감면을 인정 못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사무장이 대신 업무 처리를 하여 전문인이 영농종사하였다고 하려면 사무장의 인건비 지출 명세, 사무장의 업무 처리 내역 등의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문직 종사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나는 전문직 종사자이긴 하지만 내 사무일의 대부분은 사무장이 대신 업무 처리를 했고 나는 그 업무를 안 보고 농지에서 경작 활동을 했으니 8년 자격을 인정해줘, 이렇게 주장을 한 경우였는데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로서 상시 근로자인 점에 비추어 농지의 자격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직업이 교사인 경우 직접 작용을 할 만큼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좀 본 경우가 되겠죠. 이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양주 제조장의 공동사업자로 수년간 사업소득을 낸 점, 비료 등 구입영수증이 8년 자격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비추어 세액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소재지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 택시업에 종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자격 인정하기 어렵다. 아까 전에 개인 택시업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자격 감면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격 감면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토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점, 다른 집안 상황도 좀 고려를 해봤겠죠. 이상으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자격 감면이 좀 부인된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은 자격 입증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게 핵심입니다.